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0명대로 폭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 번째 최다 확진 기록인데 전문가 통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장마로 경북 일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에 산사태 위기경보 2단계를 발령하고 안내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에 도전하는 경주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에이펙 회의 국내 개최는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입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지자체별 성과와 남은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예청 군수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장마 영향으로 경북 일부 지역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7일 오후까지 내린 비의 양은 칠곡 173, 김천 143, 구미 141, 영천 137mm 등으로 8일에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림청은 경북의 산사태 위기경보 2단계인 주의를 발령하고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송에서 장맛비로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차량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일 오후 3시쯤 청송군 진보면 부곡교 인근 하천에서 차량이 물에 빠져 운전자가 구조됐습니다. 운전자는 하천에서 루어 낚시를 하려다 갑자기 불어난 강물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밤사이 영양 등 인근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0명대로 폭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 번째 최다 확진 기록입니다. 이 중 583명이 서울에서 나왔는데요.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20, 30대 젊은 층 감염이 늘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거센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교수님, 700명대 중반이었던 확진자가 현재 1,200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사실상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4차 대유행은 시작을 해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주 전부터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델타 변이가 수도권에서 확산을 하고 있었고요. 3차 대유행과 다른 점은 3차 대유행은 우리가 집단 감염이 이렇게 취약계층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확산세를 우리가 감소시키기 좀 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4차 대유행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델타 변이가 전파력도 높지만 초기 증상이 이렇게 목감기나 콧물이나 재채기처럼 일반적인 감기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젊은 층에서 증상을 모르고 지나면서 주변에 전파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3차 대유행보다는 확산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3차 대유행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3차 대유행 때는 델타 변이라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영국이나 이스라엘처럼 2차 접종이 50%를 넘는 그런 나라에서도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우리가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게 되면 확산세는 막을 수가 없는 사실은 3차 대유행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위협적인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전파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알파 변이가 일반 바이러스에 비해서 60%가 높았고요. 이 델타 변이는 알파 변이보다도 60%가 넘는 전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폐세포에 이 변이된 부위가 결합력이 강하게 되면서 바이러스 복제량이 많아서 전파력이 높은 거고, 이러한 또 복제량이 높은 반면에 증상은 경미하다 보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는데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 사례도 짚어주시죠. 네, 돌파 감염 사례가 초기보다 이스라엘을 비교하게 되면 한 달 전보다도 확산세가 훨씬 많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초기에는 사실은 2차 접종을 파이자 백신을 하는 경우는 한 88% 예방이 된다고 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이스라엘에서 64%까지 예방률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백신 접종을 초기에 한 경우에는 6개월 정도가 경과하면서 아마 백신의 항체 형성량이 줄어들면서 이런 중화시키는 능력이 감소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 변이에 조금 더 백신이 조금 취약한 면도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해서 이런 우리가 그 확산세를 막을 수 있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코로나19 중에서 이 델타 변이는요, 특히나 코에서 복제량이 많다 보니까 코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되면 우리가 바이러스 전파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백신을 접종했건 접종하지 않았건 우리가 사람이 있는 곳에 밀폐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코까지 꼭 쓰셔야 되는데 최근에 거리에서뿐 아니라 차량이나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입만 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가 델타 변이의 이 감염력을 잘 인지를 하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코까지 잘 써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주요한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장애인 인권단체가 학대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시설에 대한 경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경주 공동투쟁단은 경주 푸른마을, 선인재활원, 해강 행복한집 등 경주에 있는 장애인 시설 6곳 중 3곳에서 학대 등 인권 유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경주시가 봐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애인 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인권 침해를 당한 거주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인권 침해나 운영 비리 시설은 법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에이펙 정상회의의 유치에 도전하는 경주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공사는 경주시가 숙박, 회의시설, 교통 접근성을 두루 갖춘 데다 국내 세계문화유산 13건 중 4건을 보유하고 있다며 에이펙 유치는 전 세계인을 경북으로 끌어당기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979년 국내 최초 아시아 태평양 관광협회 총회를 비롯해 2010년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 등 수많은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이펙 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회의체로 국내에서는 2005년 부산에서 열린 뒤 20년 만에 두 번째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대구 지역 소방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반면 출동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2021년 상반기 119 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신고 전화는 22만 3,6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감소했지만 이 가운데 출동 관련 신고는 8만 710건으로 오히려 6.8% 증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무응답이나 오접속이 크게 줄어든 반면 산불이나 자연재난 등 출동 관련 신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네,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지자체별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예천군입니다.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군정 목표로 달려온 김학동 예천군수를 만나봤습니다. 제 입으로 성과라고 하기는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예천군청 공직자들이 자발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바뀌었다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아시아 U20 육상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고
대한육상연맹의 육상교육훈련센터도 유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농공단지의 기업 유치를 88% 기록했고 제3농공단지를 인가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2천억 원에 가까운 국도비 예산도 확보해 봤고 농산물을 비롯한 200억 원의 수출도 해봤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자세로 일해준다면 공영주차장 조성, 전선 지중화 등 예천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호명면 신도시에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고 버무리 공원에 숲속 놀이터와 숲속 명상원을 조성하고 송병천을 정비해서 어린이와 여성 친화적인 멋진 도시를 만드는 것도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내년에 개최할 아시아 U20 육상 선수권 대회는 아시아의 45개국에서 22개 종목의 선수, 임원 등 1,500여 명이 참가하는데요. 아시아 육상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발굴하는 권위 있는 육상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예천군을 국내는 물론이고 아시아 45개국에 알리는 멋진 기회가 될 것이고 수백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TF팀과 조직위원회를 구성했고요. 53억 원 사업비로 7월 중으로 공설 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성장하기 위해 우리 예천이 꼭 해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천읍의 한천과 남산, 계심사지 5층 석탑공원, 폐철도부지 등을 집중 개발해서 그 중심인 남산공원에 박서보 하백 미술관을 유치하는 일입니다. 신공항 시대를 맞아서 외국 관광객들까지 예천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호명면 신도시 2단계 개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중학교 신설, 생활 밀착 스포츠 시설 등의 1단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해결해서 신도시들을 아이들과 여성 친화적인 명품 교육도시로 만드는 것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천 군민 여러분, 코로나19로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도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곧 호명면이 호명읍으로 승격되고 예천군이 예천시로 승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700여 명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구 안심 주공 1단지 주민들이 코로나19 우울증을 극복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안심 스마트 활동가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안심 스마트 활동가들은 아파트 단지 내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돕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숲탐방, 고독사 예방, 생활안전 캠페인,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주택관리공단 대구경북지사 산하 주거복지지원팀과 마이홈센터는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와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도의 대표적인 레저시설 청도 레일바이크를 야간에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청도구는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9시까지 레일바이크를 연장 운행합니다. 레일 구간에 있는 덩굴터널, 우산터널, 바람개비 동산에는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돼 청도의 야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청도구는 레일바이크 야간 개장으로 청도 읍성, 프로방스, 청도 루지 등 인근 관광지에도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늘어나면서 거리두기 조치가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입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걸림돌로 나타났는데요. 일상으로의 복귀는 유언한 걸까요? 8일 오후 5시에 방송되는 비대면 시사 토크쇼 로그인에서 방역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